자, 이번 시간에는 그 창의적인 생각 쑥쑥 키우기. 자, 어떻게 하면 그 우리 생각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뭐 창의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또 그걸 가지고 발명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에디슨 발명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디슨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형태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노력하면 사실 발명왕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명에 관한 뭐 대표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발명하게 되는 것은 그 이전에 뭔가가 그 필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말하자면 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제품이 탄생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 뭐 어떤 약속 시간이 저기 급해서 좀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차가 좀 빨리 달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KTX 같은 고속 열차가 나왔고요. 또 우리 인류의 오랜 수건이 뭡니까? 자,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이런 생각에서 말하자면 비행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이런 필요가 어떤 발명을 키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그것을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통해서 뭔가 고안해보는 이런 형태로 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발명왕이 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보면 뭐 하나라도 발명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냥 우리가 이 생활을 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불편함을, 이런 불편할 때는 느끼다가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 불편할 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고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정말 어떤 세상은 아이디어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아이디어로 꽉 차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제 뭐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을 기회가 좀 적겠습니다만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나올 때, 그 계산대 위에 보면 그 녹색의 어떤 이쑤시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녹말 이쑤시개인데요. 이것도 대단한 발명품이고 아직도 이것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걸 만든 사람 돈을 저는 많이 벌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녹말 이쑤시개는 자, 우리가 그 나무로 된 이쑤시개 있지 않습니까? 이 이쑤시개는 자, 일회용이기 때문에 자, 음식물하고 섞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재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회용을 규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쑤시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녹말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에다 놓거나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녹아버린다. 그래서 이 녹말 이쑤시개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자, 상처가 났을 때, 뭐, 손에 붙이는, 뭐, 손에 상처가 났을 때 붙이는 일용 밴드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누군가의 어떤 그 발명품이고요. 또, 우리가 그, 뭘 고정하기 위한 뭐, 오핀도요. 이것도 대단한 발명품이고, 특허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 이 아이디어 어떤 제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 아이디어를 좀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이다. 뭐냐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한 욕구. 이것과 그 다음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욕구. 이걸로부터 어떤 그 필요가 형성되고 어떤 그것이 아이디어 제품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그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품 중에요. 굉장히 눈길을 끄는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날개 없는 선풍기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선풍기는 어떻게 보면 날개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날개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뻥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밑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빙빙 돌다가 앞으로 확 나간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그 공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자, 이 선풍기는 날개가 생명인데 날개를 없앴어요. 그런데 왜 날개를 없앤다고 생각했을까요? 날개가 있는 선풍기는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은 주지만 상당히 불편한 게 좀 있죠.
예를 들면 청소할 때 그 일일이 띄어서 다시 씻어서 씻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날개에다가 어린 아이들이 뭐 손을 집어넣으면 뭐 다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날개 없는 선풍기는 수납하기도 좀 굉장히 힘들죠. 뭐 커버 같은 걸로 이렇게 씌울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고요. 또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존의 선풍기가 너무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한 선풍기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선풍기에 대한 기존 선풍기에 대한 불편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 결과물이 결국은 날개 없는 선풍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이 자 선풍기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써보는 일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맨으로 갈 수 있는 길이겠죠? 기존의 어떤 그 제품의 불편한 점을 한번 써보기 이런 것도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과제를 하나 내준다면 자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날개 없는 선풍기 있잖아요. 이 선풍기가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 이걸 한번 서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선풍기가 뭐 이런 단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아이디어 어떤 그를 많이 내는 어떤 재치 있는 창의적인 어떤 이런 사람이 되려면 매사에 이 불편할 때 그걸 메모를 해두세요. 메모를 해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번 친구들끼리 의논을 해도 되고 또 엄마 아빠하고 상의를 해봐도 되고 혼자 이렇게 궁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답니다. 여기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 저는 이제 책을 참 많이 읽는데 책을 읽을 때 좀 불편한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 독서대가 편리하긴 한데 부피가 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책상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 책상이 이 독서대 하나를 놓으면 이 꽉 찬 느낌이 들고 다른 일을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일회용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옷걸이로 만든 독서대도 있어요. 네. 일회용 옷걸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뭐 당장 그 옷장을 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모지고 위에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독서대를 만든대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이 세모로 된 걸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모 된 걸 가지고 일단 이렇게 모읍니다. 그 대신 그러려면 밑에 있는 아랫부분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양옆을 이렇게 구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책을 고정할 수 있게. 디귿자 모양으로 구부리면 되겠죠?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올렸던 철사 부분을 내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리면 뭔가 이 옷걸이가 그러니까 뭐 서 있다기보다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고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책을 딱 꽂으면 네, 뭐 흠잡을 데 없이 재미있는 뭐 좋은 독서대가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야 일회용 그 옷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참 재미있는 독서대를 만드는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불편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발명왕이 되는 기본 요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것뿐이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들려드린 얘기지 않습니까? 날개 없는 선풍기라든가 일회용 옷걸이라든가 이런 옷걸이를 이용한 독서대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신기한 이야기나 신기한 제품을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것도 이 아이디어를 나중에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신선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뇌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런 뇌가 그런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죠? 언젠가 아이디어 제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 자 신기한 얘기를 듣거나 이런 얘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 제품을 여러분이 한번 많이 모아보는 거예요. 뭐 실제 뭐 돈 주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뭐 아이디어, 뭐 신기한 기발한 발명품, 기발한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포털 사이트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 아이디어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제품을 여러분이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뇌가 자극을 받고 또 그런 신기한 아이디어가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마치 소화되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쓱쓱 크듯이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아이디어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아이디어 제품을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문제들 이런 것을 궁리를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겠죠. 우리 그 황소와 도깨비라는 유명한 어떤 아이들 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서 자 도깨비가 저 황소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연 예, 살이 쪄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런 도깨비를 어떻게 밖으로 꺼낼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대신 뭐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이런 방법 통하지 말고 재치 있게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하품을 통해서 나왔나요? 여러 가지 한번 방법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뭔가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토해내는 어떤 이런 방식을 하려면 도깨비가 가장 싫어하는 것 뭔가를 먹고 그러면 걔한테 쫓겨가지고 나온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어떤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 이런 것도 아이디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생각의 탄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패턴을 발견하는 일도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패턴을 발견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외부의 어떤 그 사물, 풍경 이런 걸 보면요. 뭐가 복잡하게 보여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패턴, 규칙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프랙탈 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랙탈 도형은 뭐냐면요. 이 작은 구조, 부분 구조가 전체 구조를 계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나무까지 보세요. 나무까지가 이렇게 쭉 자라다가 예를 들면 Y자형으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지가 또 Y자형으로 갈라지고 또 이 가지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한 이런 형태의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무를 봤을 때, 혹시 또 나뭇잎을 봤을 때, 또 혹은요, 그 우리나라 그 해안선이 그 리아스식 해안선이라는 게 있어요. 해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별표같이 쭉쭉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해 보이는 해안선이 있어요. 근데 이 해안선을, 이렇게 축소해 가보면 놀랍게도 전체하고 똑같은 모양이 그대로 또 부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 보면 또 그 이전에 나왔던 그런 모양을 또 그대로 띄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번개 치지 않습니까? 그 모양도 가만히 살펴보면 뭐 도마뱀 발처럼 다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안에 볼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패턴이 있다. 이런 걸 발견해 보는 것도 우리가 어떤 창의적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는 코우의 눈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코우의 눈송이는요, 그림으로 여러분 봤던 걸로 알고 있고요. 봤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좀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 복잡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패턴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 복잡한 코우의 눈송이도 실은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의 정삼각형에서 시작한다고요. 정삼각형이 있을 때 한 변의 3분의 1을 그죠? 체크를 해서 그 윗변을 이렇게 세우면 요만큼 3분의 1, 3분의 1 크기만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면 그죠? 좀 복잡한 모양, 별표 같은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것을 더 한 번 해가면 더 복잡한 모양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원본의 복잡한 눈송이가 생긴다. 이것을 바로 코우의 눈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도 나름대로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제품이나 단어를 결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그 일본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가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손정희 씨가 그 대학 때 썼던 방법인데요. 이런 제품과 제품을 결합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새로운 제품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냐면 이 카드에다가 이게 어떤 제품 이름을 써요. 뭐 볼펜, 지우개 이런 걸 쓰면요. 볼펜하고 지우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지우개 달린 연필은 지우개하고 연필이 결합된 거잖아요. 오디오, 비디오가 하면요. 뭐 보이는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휴대폰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결합한
여러 가지 어떤 독립 제품들이 결합한 거죠. 휴대폰을 통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비디오 게임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귀로 뭔가를 듣기도 하고요. 이런 겸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예를 들면 선풍기하고 우산이 결합되니까요. 재미있는 선풍기 우산도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비가 오면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자, 이 선풍기는, 이 우산은 안에서 이렇게 선풍기가 돌아가가지고 시원하게 해줘요. 이런 아이디어 선풍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제품들을 결합해보고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그런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이디어는요, 여러분이 어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신기한 제품을 여러분이 많이 흡수하는 것도 좋고요. 또 기존의 제품을 더하는 거, 이런 것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